예, 그럼 이 시점에 당정청 전원회의가 왜 열린 건지,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류 기자, 이 당정청 회의는 그동안 많이 들어봤지만 당정청 전원회의라는 말 자체는 좀 생소합니다. 거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겠군요. 네, 보통 당정청 회의가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사상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폭 개각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여권의 전열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기조를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또 이달 중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서 힘을 모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당정청이 이제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완책보다는 속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또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도입해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오늘 발표의 부제를 한국 경제의 체감 온도 높이기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성장률 같은 외형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 분배와 관련한 체감 경기가 나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정책 속도를 내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당정청의 핵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국회에서는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죠. 네, 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탓과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무능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또 규제 혁신 법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에서 류정화 기자였습니다.